주택 공급 대책이 아니다. 왜? 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는 대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랜카드까지 걸어가면서 공공개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 공급 대책으로 투자 수요가 끊기는 거 아니냐, 빌라 투자하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재개발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공으로 개발이 됐을 때만 이런 공공개발 지역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민간 재개발은 현금 청산이라든가 수용 개발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에 투자 수요가 급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 지금 선점하셔야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 팀장 함주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 바로 이사 공급 대책 본질을 봐야 한다. 토지 소유권 공공으로 넘겨줄 거야 라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정말 사유재산 침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알람 설정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주말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정보 특강 시간에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강 시간에 얼굴 뵙고 돈 되는 정보 같이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지는 현금 청산 논란, 이사 대책의 부동산 시장 뒤숭숭, 4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 매수자는 현금 청산 당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아파트 대신 빌라 입주 고려한 실소유자 난감하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이사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뒤숭숭하다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추후 정부가 공공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 자체가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4일 이후부터는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그 부동산 자체는 무조건 현금 청산 당한다. 구역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4일 기준으로 이제 5일부터 부동산 이제 빌라를 매수하게 되면 현금 청산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4일 이후부터 입주권을 부여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아파트 매매는 잠잠하다.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장은 이사 대책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시공사 선정의 모든 권한 자체가 공공으로 넘겨주는 사업 방안을 선택할 리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대한 반발이 커서 혜택이 아무리 많아도 이사 대책으로 이제 개발을 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정말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강의 내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사 공급 대책 5년 안에 실입주할 목적으로 공급 자체를 내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는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실현 가능성 낮은 공급 대책이다. 왜 실현 가능성이 낮은지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역대급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정말 공급 자체, 서울 도심의 아파트 공급 자체 정말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21년 승부를 걸 수 있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사 공급 대책 5년 안에 실입주 가능한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는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언론 매체들이나 여러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은 5년 안에 실입주가 가능하도록 이사 공급 대책을 마련을 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 뉴스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공급 자체, 이사 공급 대책 목표를 보게 되면 이제 내용을 보시면 25년까지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 호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이제 수도권은 약 61만 호, 그리고 서울에는 약 32만 호를 이제 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뉴스 기사를 보면은 25년까지 26년, 5년 안에 실입주가 가능하도록 지금 서울 도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뉴스 기사를 많이 내는 이제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태는 25년까지 약 83만 호를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고, 서울은 32만 호를 이제 25년까지 부지 확보가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집값, 지금 서울 도심의 주택 가격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말 가파르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급량 자체는 올해는 그나마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반토막, 내후년부터는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나는 상황입니다. 정말 빨리 공급 자체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부지 확보 목표를 지금 이사 공급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잡아서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실입주까지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주택 공급 대책이 아니다. 왜? 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는 대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지 확보 후에 25년부터 개발을 들어가면 언제 개발이 완료되나? 바로 적어도 10년 이상 이제 걸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25년까지 지금 부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사 공급 대책 목표다. 아직까지 어떤 지역에 언제 지금 개발을 할지 아무것도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83만 호를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치만 갖고 있는 지금 이사 공급 대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실현 가능성 낮은 공급 대책이다. 왜 실현 가능성이 낮을까요? 바로 이사 공급 대책, 실현 가능성 낮은 대책인데 바로 사업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사업 절차, 이제 첫 번째로 사업 제안을 합니다. 토지주나 민간 기업, 이제 지자체에 사업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주 10%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제 지구 지정 요청을 이제 하고 나중에 이제 예정 지구 지정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하고 이제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지구 지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 계획 및 착공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계획만 봤을 때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몇 년이 걸릴까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이사 공급 대책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2월 4일 이후로 토지를 매입하는 순간 현금 청산을 당하고 거기에 이제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수용 방식 정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수용 방식 자체가 동의를 하는 순간 공공으로 내 재산권과 토지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 큰 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3분의 2 동의 받지 않으면 이제 이사 공급 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책일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대통령 지금 문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 국토부 장관, 그리고 올해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1월 달에 내정이 됐죠. 그리고 서울시장도 이제 보궐선거로 4월 달에 앞두고 있죠. 바로 남은 기간 1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이제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1년 안에 이사 공급 대책을 이제 어떻게 계획할지 정말 많은 부분을 만들어 놔야지 차후에도 정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사 공급 대책 정말 많은 혼란과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이 남은 1년 안에 이 상황들을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예비 유권자들 정말 어디에 투표를 할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비 유권자들 정말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 투표를 할지 아니면은 정말 다른 여당을 투표를 할지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정말 많은 부동산 혼란을 가중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 예비 유권자들 어디에 투표를 할지 앞으로 두고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예비 유권자 분들일 텐데 투표하실 때 어떤 정당에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서울이 발전이 될지 정말 투표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업이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22곳입니다. 222곳이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에서. 근데 앞으로 남은 기간 1년입니다. 1년 임기로 가능한가? 정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용산 쪽방촌, 지금 동자동이죠. 동자동 왜 문제가 되고 있나요? 바로 사유재산 침해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플랜카드까지 걸어가면서 공공개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가면서 사유재산 침해다 하면서 이 공공개발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바로 1년 임기로 지금 이 용산 쪽방촌 개발 가능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개발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1년으로 이 용산 쪽방촌도 개발이 될까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대통령, 국토부 장관, 그리고 서울시장 남은 기간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지금 222곳 개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지라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유재산 침해가 지금 발생이 됨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정말 혼란을 가중시키는 지금 이사 공급 대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은 1년의 임기 동안은 남은 1년의 임기 동안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대급 공급 부족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0년대부터 지금 2023년까지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는 말 그대로 공급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간에 빨간색 이제 빨간색 사선은 이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 즉 여기까지는 공급량 자체가 있어야지 지금 서울 도심의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는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18년도 그리고 19년도 20년도까지 이제 4년의 기간을 보면은 물량 자체가 충분했었습니다. 공급량 자체가 충분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지가를 보면 어떤가요? 부동산 지가 정말 급등이 됐다고 할 정도로 지가 상승폭 굉장히 크게 가중이 됐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공급량 자체는 많은데 부동산 지가 왜 상승이 됐나요? 많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이 됐었습니다. 공급량 자체도 풍족했던 시기에 이런 지가 자체가 크게 상승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1년, 22년, 23년도에 보면 공급량 자체가 곤두박질을 친다고 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으로 앞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정부 자체도 이사 공급 대책으로 공급량 자체를 크게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어떤가요? 정말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은 맞지만 이렇게 속 내용을 봤을 때에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할 정도로 많은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급량 자체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가는 급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이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급등이 됐지만 향후에 이제 공급량 자체가 더 부족해지면 폭발할 정도로 지가 상승폭이 가장 큰 시기가 앞으로 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역대급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정부는 공급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말 공급 자체가 부족한 걸 정부 자체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공급을 해야만 하는 정부 자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시장에서 많은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면 지금 앞으로 실패한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로 민간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사 공급 대책으로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이 반대에 부딪히면서 공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도래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자체는 공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재개발 2, 3년 안에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는 정말 이제 실거주로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피스텔 정말 수익형 부동산으로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소형 주택 빌라로 이제 재개발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정말 민간 재개발 소액 투자하셔서 서울 도심에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도래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 재개발 정말 확정 지역이 아니라 예정 지역 민간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노밀집 지역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시면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이 됐습니다. 이런 급등이 된 아파트를 지금 신축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똑똑한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 공급 대책 실입주하려면 적어도 앞으로 10년 이상, 15년, 20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은 부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입주까지 정말 개발이 완료되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공 가능성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토지 소유자 자체가 동의를 안 합니다.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 안 하면 이사 공급 대책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급 대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급은 정부 자체는 공급을 해야만 하고 대책 효과가 없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민간 재개발에 손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이 투자 계획 세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민간 재개발 투자 수요 급증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으로 투자 수요가 끊기는 거 아니냐, 빌라 투자하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재개발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공으로 개발이 됐을 때만 이런 공공개발 지역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민간 재개발은 현금 청산이라든가 수용 개발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에 투자 수요가 급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 지금 선점하셔야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수요가 급증이 되면 지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급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투자 수요는 많고 공급 자체는 부족하고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지가 자체는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당장 투자의 방향,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21년 투자자에게 정말 최고의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지역, 민간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2021년도 정말 똑똑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